박지원 의원이 결국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끝까지 반대를 했던 정청래 의원도 이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은 허용이 됐다. 최고위원들 안에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하긴 했지만 이번에 당대표가 이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최고위원들도 당대표의 의견을 대통합,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뭐래? 그래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뭐 대표도 경선에서 싸우고 네. 또 안철수 신당으로 나와서 네. 문모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자기가 나를 비난했다. 네. 그때는 다 했죠. 민주당 사람들이 다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미워했을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당시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제 인생이나 정치의 가장 큰 실수였기 때문에 크게 용서해 주실 것도 당원 그리고 지도부 의원들에게 바라고 또 국민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정청래 의원 입장도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해해야죠. 예. 이해 안 해서 둘이 싸우면 뭐예요? 그의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그의 복당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원 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에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뭐 저희들도 통상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예, 정청래 의원이 오늘 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준수 총장님,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사과했으니 다 정리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박지원 전 원장은 그러면 정청래 의원의 예언 내지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나중에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에게 등 뒤에서 칼을 찌를 사람입니까?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라는 말처럼 예. 좀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 안철수 예. 대표하고 이렇게 탈당을 하면서 당은 이제 갈라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원 원장으로 예. 일종의 이제 다시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측면에 보면 이런 부분에 이제 다 그 가장 원한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사과하고 뭔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어쨌든 좀 더 단합된 대우 그리고 이 당내의 대통합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사전 반란을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지원 원장 뭐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지금 들었었던 과거의 2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지금 예. 뭐 통계까지 드러내는 거 보니까 뭐 3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관급이 그랬다는데 이제 더 이상 1, 2급, 3급까지 포함하면 거의 4, 50명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그 단일한 대우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필요를 느꼈고 이제 그걸 이재명 당대표 요청하고 최고위원들이 다 받아들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청래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박지원 전 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뭐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모든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매체가 이재명을 거의 사살을 시킬 정도로 고문을 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은 자기 대권 후보로 1등 아니에요. 이런 분을 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진위가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개 정치인들이 보면은요. 조금 잘못 전달이 되면은 언론을 탓하는데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탓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것 없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했던 분이 이제 박지원 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특히 이제 복당 여부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권의 공격이 또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이런 공격을 막아낼 이 방어 또는 역공을 취할 공격수가 정말 필요해서 박지원 전 원장을 받아들인 건가요? 필요하죠. 지금 예. 두 분의 그 이해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지금 빨리 복당을 해가지고 예. 어디 지금 공천을 받으려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지역도 거의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변인이나 당의 공식 기구들이 하는 그 대응이 영 마땅치가 않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큰 스피커, 성능이 좋은 스피커가 지금 필요하고 이 박지원 전 원장은 그거의 스피커의 성능과 그 출력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현란한 말 솜씨도 그렇고 말 뒤집는데 뭐 거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검찰 가가지고 검사 칭찬하면서 원본 삭제가 되대 뭐 이렇게 말을 그냥 180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또 그게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은 당신 말 바꿨잖아요 그러는데 박지원 원장이 하면은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는 아주 굉장히 말 솜씨가 예. 뛰어나고요. 지금 하여튼 두 분의 그 이해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기용을 하면서 이 문모닝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용서를 해주니까 된 거다라고 하지만 예. 2015년, 16년으로 가보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2017년 예. 그때가 탄핵 국면인데도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상당히 많이 표를 가져가면서 위태로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 의식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복당을 하면서 예. 정청래 최고의 말대로 당원들에 대해서 처절하고 진지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사과했잖아 하는 것은 언론에 대고 그냥 예. 한마디 한 거죠.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래간만에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여권 또 검찰 또 이 감사원의 총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정말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기대했던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대표직 사퇴까지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의 사태가 예견을 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했고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또 수사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작 수사다, 뭐 기획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저희 당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을 때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게 떳떳하게 혼자 싸워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그 의견을 아직도 유지하시고 계신 건가요? 당연하죠. 나는 지금이라도 예. 당대표를 내놓고 예.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예.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나로 인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 혼자라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현진 변호사님. 자, 이재명 대표, 박지원 전 원장을 복당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재명 대표, 그의 어떤 노력에 맞춰서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 이상민, 서른 의원 같은 분들에게 밥값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박지원 전 원장이 막아낼까요? 이분들의 공격을?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박지원 원장이어도? 네네.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 자체가
지금 잘못하다가 피의자 돼서 피고인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박지원 전 원장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가 딱 부합하는 것이 박지원 원장한테는 이제 내후년에 공천도 필요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의 그 보호가 예. 외피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좌진상 우용 그 이재명 대표의 양측근이 다 구속됐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남욱과 유동규 본부장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짓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지금 현실화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100% 거의 99%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됐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 그다음에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대장동, 백현동, 뭐 그다음에 성남 FC, 뭐 그다음에 저기 뭐 변호사비 대납까지 몇 개가 기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 법정에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형사 피고인은 민사 소송하고 달리 예.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이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그 굴러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상민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다 법률가들이니까 예. 미리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박지원 전 원장도 제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는 좀 역부족이다. 본인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박지원 원장 정도로 막기엔 너무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용도가 뭐 제가 보기에는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뒤에 저 앞에서 짧게 나왔으면 정치적 조언을 가장 가까이서 해줄 수 있는 정치적 능수능란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대목이 저는 커 보인다. 또 하나는 그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복귀하여 예. 당 대표까지는 몰라도 예상되는 비대위원장은 양계파에서 볼 때 예. 정치적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유용한 자원이다. 예. 이렇게 본인은 예.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갈 공사가 저는 크다고 포스트 봐요. 이재명 때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당연하죠. 그거는 국민이 오면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는 예. 아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 대목을 또 걱정하고 있는 거고 다만 예. 이 국민에서는 현재 국민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여 다른 최고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여 복당시키고. 예. 근데 고민정 의원도 사실 이제 친문으로 알려졌지만 뭐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있냐라는 얘기를 꺼낼 정도면 지금 뭐 이상민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굳건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서른 의원이나 이상민, 조홍천 예. 의원 같이 소리내서 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목소리는 사실은 한 손 정도입니다.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군요.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잘 살펴보시면요. 이런 분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당신 말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물론 개딸 쪽에서는 뭐 완전히 뭐 예. 난리가 나지만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169명이잖아요. 169명의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이 소수의 이 뾰족하게 비판하는 의원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거예요. 대놓고 동조는 못하지만 그렇죠. 나는 나가서 못하지만 예. 당신들 고생 많습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 거죠. 뉘앙스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방어해주고 쉴드 쳐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 2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확고하다, 예. 굳건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검찰 수사에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기 와이드에 나오시는 민주당 쪽의 인사분들은 대부분 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신경민 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이재명 대표 굳건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없이 전해드렸으니까 오늘 조금 다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